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달 더 프리미엄 국어 모의고사 고전시각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전시각 파트는요, 그 맨 처음에 가작품으로 전국인의 상춘곡, 요거는 금년 수특에 나온 작품이긴 합니다만 꼭 수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아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필수 고전 문학 작품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익숙한 작품일 겁니다. 이게 이제 상춘곡이 가작품이고요. 나작품으로는 박인로, 누앙사와 선상탄으로 유명한 박인로의 또 연시조가 나왔습니다. 이밤 29곡. 와, 자그마치 29곡이라고 하니까 29수씩이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는 29개의 수가 다 나올 리는 없고, 몇 개 수만 또 발췌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나고요. 다는요, 고전 산문, 고전 수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재현, 바로 고려 말, 고려 후기 성리학자 이재현의 운금룩이라고 하는 그 수필입니다. 운금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누각에 대해서 아주 그걸 또 찬양을 하는, 예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운금루기는 작년 수특에 나온 그런 작품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작품의 공통적인 복이 해당되는 것이 21번에 있으니까, 22번에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22번은요, 가나다 공통적인 보기입니다. 고전문학에서 강호는 자연을 상징하는 말이죠. 강호와 속세는 대부분 상반된 성격의 공간으로 그려져 왔다. 이는 자연과 벼타의 흥취를 만끽하며 내적 고유를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사유적 욕구를 품은 대중이 활동하는 터전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했다. 많은 작품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강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나타냈지만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속세에서도 강호의 즐거움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작품들이 강호와 속세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둘이 같이 공존하기 어렵다, 그런 게 원래는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속세 속에서도 강호의 즐거움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가나다 세 작품 중에 한두 개는 이렇게 속세 속에서도 강호의 즐거움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려진 작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를 통해 강호와 속세의 구분이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변모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본 컨셉을 잡고 먼저 상춘곡부터 보겠습니다. 네, 상춘곡은 또 작품이 길다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홍진의 묻힌 문내, 제가 핑크색으로 칠한 거는 이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홍진이라고 하면 또 속세를 상징하는 키워드죠. 네, 홍진에 묻힌 분다. 이내 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많고 많은 살림에 묻혀있는 지락이 지극한 즐거움이죠. 지락을 모르는 것인가. 항상 이렇게 서리법이 나옵니다. 결국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바로 이 상춘곡의 기본적인 컨셉 정서는 그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 묻혀서 즐거움을 누리는 나의 이런 즐거운 생활을 전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나의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부심이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나의 이런 자부심, 이런 즐거움을 모르지, 바로 그런 컨셉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관모옥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띠로 만든 집이란 얘기니까 결국 검소하게 산다, 소박하게 산다, 그런 말일 테고요. 수가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의 풍월주인 되었으라. 자, 바람과 달의 주인, 결국 자기가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역시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상춘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그 제목답게 역시 봄 경치를 즐기는 이제 그런 식구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이죠. 석양 속에 피어있고, 지금 석양이라고 하니까 또 시간적인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녹양 방초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지금 색채어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지금 A라고 묶어놨고요. A라고 묶어놔서 19번, 1번, 4번 선지 있으니까 기왕 본 김에 19번, 1번, 4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9번은 1번입니다. A는 대꾸를 통해, 당연히 대꾸 있죠. 도화행화는 녹양방초는 대꾸를 통해 계절에 조응하는 자연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네요. 바로 지금 새봄이 돌아왔으니까 도화행화 피었고 또 녹양방초도 있고요. 네, 1번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선지 보겠습니다. 4번은 A씨 같이 있는데 A번 보겠습니다. 색채어를 통해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방금 봤죠? 녹양방초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네, 녹자 자체도 색채어고 푸르도다도 당연히 색채어. 당연히 4번도 일단 A는 맞겠습니다. 나중에 C는 좀 이따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 중략 부분 빼고
이어가겠습니다. 과감하게 중략을 많이 했네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자, 자긴 세상에 이렇게 뭐 공명이라든지 뭐 잘 사는 거, 부귀 같은 거 관심 없다, 그런 얘기인데, 공명하고 부귀를 꺼리는 건 화자 자신이지 공명이 화자를 꺼리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그 흔히 말하기를 주객전도라고 그러죠. 주객전도의 표현이고요.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어있고 결국 자연을 버타는 게 최고다, 그런 뜻이고, 단편우양이라고 하는 말도 한자 하나는 어렵습니다만 또 고전문학에서 단편우양 그러면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모습, 검소하게 먹고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죠. 단편우양의 헛된 생각 아니나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쩌하리. 역시 지극한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충곡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니까 먼저 가에 해당되는 선지만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에서는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글쎄요,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의 섭리에 맞서려는 의지,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땡이고요. 그리고 가가 나타나 있는 게 4번 선지입니다. 가다에서는 모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 가는 맞네요. 결국 여기서 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홍진에 묻힌 분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태도하고 자기는 공명, 부귀 다 꺼리고 자기는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산다, 너희들은 모르지, 그런 컨셉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가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 일단 가는 맞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가는요 모두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여, 개인적 경험인 건 맞을 수 있는데 뒤가 틀렸네요. 급격하게 변화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현실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일단 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나하고 다는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 작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강호, 속세에 각각 대비되는 보기가 나왔던 22번 중에서요. 먼저 1번 선지입니다. 가의 화자가 단편우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며 자신의 상황을 백년행락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속세의 삶에 미련을 두는 대신 강호에서의 즐거움을 근정하고 있군. 당연히 이거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22번을 가에 해당되는 건 1번 선지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지문 박인노의 연시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나시조, 박인노의 연시조에 대해서 먼저 나에만 해당되는 보기가 또 20번에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헌 장현광을 학문적으로 따랐던 유학자 박인노는 여헌의 은거처 이밤의 산수경관을 제재로 이밤 29곡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포항시 죽창면쯤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 경관을 제재로 했는데요. 단순히 그 경치만 감상하고 예찬하는 그런 시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보시면 따라서 이 작품은 그의 유학자적 관념이 담긴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유학자적 관념이 뭔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박인노는 주변 풍경을 구성하는 대상들을 매개로 하여 여헌의 학문적 위상, 이밤에 대한 감상, 도달하지 못한 학문적 경지에 대한 생각, 학문 수행에 있어 후학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 및 서로 다른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융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깨달음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작품에는 주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그런 게 주로 되겠지만 이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여기 쭉 열거가 되어 있는 유학자적 관념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그걸 또 적절하게 보이면서도 적절하지 않게 선지를 엮어가지고 또 답지 하나 만들 것이다. 자,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고 시조 보겠습니다. 네, 총 29수 중에서 먼저 13수가 먼저 나왔네요. 개구대 올라오니. 자, 역시 마치 기행가사처럼 먼저 여정이라고 할까? 먼저 그 자연 경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개구대 올라가니 문득 저절로 두렵구나. 대 위에서 살펴보니 이같이 두려운데. 계속 두렵다고 하는 내용이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못 보고 못 듣는 땅이야. 아니 삼가 어찌하라. 뭔가 못 보고 못 듣는 땅. 아까 보기를 보고 종장을 보니까 뭔가 좀 나름대로 심오한 유학자적 관념이 들어있을 것 같네요. 네, 요거 좀 이따가 20번 문제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요 부분을 또 B로 묶어가지고 19번에 2번, 5번 선지로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B는 동일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요. 아까 이게 뭐냐면요,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정서, 두렵다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그러면 당연히 특정 장소에서 화자가 느끼는 심리를 부각을 당연히 하겠죠. 2번도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지요. 5번 선지. B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자, 상승이 아까 뭐였냐 하면요, 개구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개구대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상승 이미지는 맞죠. 그런데요, 뒤를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그 역동적 측면을,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겠습니까? 그 개구대에 올라가서 대 위에서 살펴보고 그냥 두렵다. 그렇지 뭐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맞는데 이 역동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일단 B 부분부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강력한 정답 후보가 생겼지만 일단 나중에 C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확실히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가정적으로 일단 임시로 답은 5번을 일단 5번을 답으로 일단 고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15수 보겠습니다. 15수 요번에는 구인봉을 바라보고 있네요. 뭐 구인봉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상이 구인봉입니다. 높고 큰 구인봉이 여러 산 중 빼어나다. 아랫사람 배움이 산 쌓는 것 같건만은 어찌하여 산 쌓기는 공유일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공유일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밑에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유일괴, 거의 성취한 일을 중지하여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거의 모래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자, 그만큼 이제 배움을 이룬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겠죠. 네. 자, 그렇게 아주 높은 산하고 또 배움을 이루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걸 지금 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수입니다. 명리의 뜻이 없어. 아까 전에 그 상충곡처럼 공명도 날거리고 비슷한 컨셉이네요. 명리의 뜻이 없어 배옷에 막대 짚고 깊은 산과 물을 찾아 피세대에 들어오는데 지금 또 피세대로 이동했습니다. 어즈버 무릉도원이 여기론 가널. 이건 뭐 잘 알 수 있는 컨셉이고요. 아주 이상향으로 생각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 또 장소를 또 옮겼습니다. 함류대 흐르는 물이 보기에 신기하다. 이리저리 흘러가도 좌우에서 다시 만나니 나뉘다 합쳐지는 것을 이 대야에서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름도 함유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수입니다. 격진령 아주 높으니 홍진이 뭐라고 한다. 홍진, 아까 상중곡에도 나왔죠. 홍진은 묻힌 분네, 속세를 상징하는 단어고요. 점점 속세와 멀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뜩이 먹은 귀, 씻을수록 먹어가니. 자, 귀 씻는다.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귀 씻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소부허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소부허유. 하여튼 그 다음에 종장이 산밖의 시시비비를 듣도 보도 못하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지러운 일 자기는 관심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인노의 이밤 29곡 중에서 지금 13, 15, 17, 18, 28 5개의 수를 봤고요. 네,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네, 먼저 18번에 2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나에선 역사적 상황을 살펴 여기 뭐 자연 경치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유학자적 관념 얘기 나왔지 무슨 역사적 상황 본 게 없죠. 역사적 상황을 살펴 요거부터가 땡이네요. 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요것도 전혀 이런 정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시 땡이고요. 지금 1번 선지, 2번 선지 계속 땡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 나오는 것이 5번이네. 5번. 근데 5번 아까 벌써 이미 가에서부터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땡입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보기가 있었던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0번 보기입니다. 입암의 산수 경관을 매개로 해서 유학자적 관념을 확장했다고 하는 거. 자, 1번입니다. 자, 못 보고 못 듣는 땅을 아니 삼가 어찌 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자, 이게 13수의 종장이었습니다. 이게 못 보고 못 듣는 요 부분이요, 도달하지 못한 학문적 경지, 그걸 이제 아니 삼가 어찌 하겠느냐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선지입니다. 구인봉을 높고 큰 것으로 여기며 여러 산 중 빼어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상을 매개로, 바로 구인봉이죠. 구체적 대상을 매개로 하여 장현광이 지닌 월등한 학문적 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군. 뭐 그렇게 해석하려면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현광을 또 이렇게 구인봉이 아주 높고 큰 그런 월등한 학문적 위상을 또 이렇게 장현광과 구인봉을 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역시 일단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3번입니다. 아랫사람 배움을 두고 산 쌓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학문 수행에 있어 바른 자세를 견지한 끝에 바른 자세를 이게 중요합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후, 결실이요? 자, 왜냐면 그 밑에 종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랫사람 배움이 산 쌓는 것 같건만은 어찌하여 산 쌓기는 공유일괴 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공휴일괴. 그리고 이 공유일괴의 뜻이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그런 뉘앙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랫사람 배움을 두고 산 쌓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바로 노력의 결실을 맺은 후 학들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럼 답은 적절하지 않는 거 3번 나왔네요. 자, 그래도 계속 보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여기를 무릉도원, 아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피세대였습니다. 피세대.
세상을 피하는 뭐 대 그런 뜻이네요. 무릉도원과 동일시한 것은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이상적 근거 공간으로서의 이 밤을 찬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역시 맞습니다. 무릉도원 이상적 근거 공간. 5번 선지. 이리저리 흐르던 물이 결국 합쳐진다는 사실을 알겠다고 한 것은 바로 여기거든요. 합류대였죠. 합류대. 서로 다른 학문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융화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확실하게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랫사람 배움을 산쌓는 것 같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이루기가 어렵고 무너지기 쉽다 그런 뜻으로 쓴 말이지 노력의 결실을 맺은 후학들의 모습을 부각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2번으로 가서 속세와 강호 그 부분 보기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22번 속세와 강호를 대비하는 그런 보기였죠. 네, 아까 1번 선지 했고요. 2번 선지입니다. 나의 화자가 명리의 뜻이 없어 깊은 산과 물을 찾는 것에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삶의 터전과 자연과 바로 그게 속세죠. 자연과 버탈 수 있는 장소, 즉 강원대 상반된 성격의 공간이라는 시각 맞습니다. 상반된 성격의 공간이라는 시각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나의 화자가 홍진이 멀어져 즉 속세가 멀어져 간다는 거죠. 산밖의 시시비비를 듣도 보도 못한다고 여기는 것에서 속세로부터 멀어졌다는 인식이 화자의 내적 고유를 성립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다 중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이재현의 같이 고전 수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작품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가사, 나 연시조까지 볼 때는요, 아까 22번 보기에 나왔던 강호와 속세는 좀 공존하기 어렵다. 뭐 그런 컨셉으로 쭉 나온 작품이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아까 보기에 강호와 속세, 속세에서도 강호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분명히 그런 작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속세와 강호 그 삶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런 작품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가하고 나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다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의심을 먼저 품고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요. 주로 고전 산문이라든지 뭐 현대 수필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작가가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는 대상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뭐 예찬하는 대상 그렇게 항상 대조되는 그런 쌍으로 항상 그 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이재현이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대상을 제가 핑크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네, 그 점을 잘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명예를 노리는 이는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을 노리는 이는 저자에서 다투다 보니 비록 형여호상이 한 발 내디디면 닿는 곳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자, 이 형여호상이 뭐냐면 바로 각주의 중국의 소문난 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산, 여산, 동정호, 소상강 하여튼 결국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라는 말인데 하여튼 바로 자기 근처에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명예 노리는데 바쁘고 이익 노리는데 바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슴을 쫓아가는 이는 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움켜잡으려는 이는 사람을 보지 못하며 가을철 가느다란 짐승의 털은 살피면서도 술에 가득 실은 서품 보지 못하니 다 이 사람들 다 작가가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대상들입니다. 보는 부류들입니다. 이는 마음이 쏠리는 곳이 있으면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버리기 좋아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멀리 관문과 나루를 지나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자기 근처가 아니고 멀리까지 가서 시골 마을에 털을 잡고는 산골짜기에 놀리는데 골몰 하여 스스로 고매한 채 하지만 자, 이 뉘앙스부터가 이런 태도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옛날 송나라 때의 강락이 큰 길을 새로 닦자 시골에 살던 백성들이 놀랐고 왜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길을 닦냐 이거죠. 후한 때 허사 역시 자기 근처 놔두고 시골까지 갔네요. 시골을 찾아 집값을 묻자 선비들이 꺼렸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매하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매하다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고전 산문에서 옛 사람들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옛 사람들을 자기 주장을 자기가 예찬하는 대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허사, 강락 이런 사람들 다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들을 또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결코 예찬하는 대상 쪽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매하다. 그 앞에 다 허사, 강락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단이 바뀝니다. 서울 남쪽에 너비가 100밀쯤 되는 못이 있는데 자
연못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은 이때 고려시대니까 지금의 서울이 아니고 아마 개성으로 보면 되겠죠. 개경. 삥 둘러사는 사람들의 살림하는 여염집이 고기 비늘처럼 질비하게 깔렸으며 지고 이고 말 타고 걸으며 그 곁을 지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앞서고 뒤서고 하니 어찌 그윽하고 기이하고 한가로우며 넓은 지경이 그 사이 있을 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밥이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기이하고 한가로운 넓은 지경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 문단 앞에 나와 있는 못이죠, 못. 자, 어디에 그 사이 있을 줄 알려 모른다는 서리적인 표현이고요. 자, 지원 정축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원이라고 하는 연호가 원나라 연호고요. 네, 원나라 연호고 이 지원 정축년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1337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37년. 네. 하여튼 이 지원 정축년 여름 못 위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 권렴이 보고는 사랑하여 곧장 못 동쪽에 땅을 사서 누각을 세웠다. 바로 이 누각이 이제 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은금루죠. 은금루. 누각 이름이고, 그리고 이 누각을 지은 사람이 권렴이니까 권렴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고 분명히 예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서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여기 참고로 적었듯이요. 이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은 1302년부터 13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딸이 충수광의 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장인이 이제 되니까 원래 군자 뭐 대군 그런 게 되려면 그래도 고려 왕족이니까 고려 왕족 왕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이제 충수광의 비가 되었으니까 현복군이라고 하는 이런 군호를 얻게 되었네요. 현복군 권렴. 네. 자, 이 충수광, 바로 고려시대 때는 특히 원간섭기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해서 왕 앞에 꼭 충자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꼭 원나라 공주를 또 왕비로 맞이해야 됐죠. 그래서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 사위나라가 됐다. 그런 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략이 있고요. 내가 한번 누각에 가보니 쭉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운금루라고 하는 공간을 묘사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금루라고 하는 곳에 공간을 묘사한 내용 쭉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씨라고 묶어가지고 선지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죠. 붉은 꽃과 푸른 잎 역시 색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림자가 가없이 펼쳐져 파도에 일렁여 소문이 헛되지 않다고 할 만하였다. 또한 푸르른 계속 색채가 나옵니다. 용산의 산봉우리가 처마 밑에 모여 있으니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 역시 아침 저녁 나오면 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형상을 제각기 달리했다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시니까 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19번 3, 4,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19번은 3번입니다. C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아까 봤죠? 아침, 저녁.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향이 때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함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에 그 형상을 제각기 달리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화함을 밝히고 있다. 역시 3번도 맞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아까 A는 아까 맞았고요. C도 아까 분명히 색채어 나왔죠. 색채어를 통해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번도 맞네요. 그러면 역시 아까 답을 우리가 임시로 5번을 답으로 골랐는데, 왜냐하면 아까 B가 개구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상승의 이미지는 있지만, 그 대상이 개구대가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벌써 B에서 땡했습니다. 한번 C를 보겠습니다. C.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C에서 뭐가 내려오고 내려가고 그런 거 하강의 이미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C 부분도 틀렸네요. 근데 역동적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가엾이 펼쳐져 파도에 일렁여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에 일렁인다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 뭔가 대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역동적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일단 C가 그 C 자체에 하강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또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로 이어지는 부분도 계속 공간 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특별하게 묻고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단지 못이 있는 것만 보고 누각이 있으면 알지 못하니 또 어찌 누각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을 알랴. 자, 바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삐 사는 사람들은 일단 못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바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못,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은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또 구별하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결국 이 글에 결국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나와 있죠. 네, 차자가 구경할 만한 명승지가 꼭 위지고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조정과 저자에만 마음이 쏠리고 눈이 팔린 이들은 바로 아까 이게
첫 부분에 나왔던 명예를 노리는 이, 이익을 노리는 이들이죠. 네, 이들은 항상 보면서도 그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만들고 땅이 숨겨 쉽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찾아가 구경할 만한 명승지가 꼭 위주고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즉 엎어지면 포 닿을 때 바로 앞에 가까운데 얼마든지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계속 이어집니다. 렴, 바로 이제 이 작가가 바로 예찬하는 곤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습니다. 만호부의 벼슬을 해서 위척의 권세, 그렇죠. 아까 충수광의 비가 딸이라고 했습니다. 위척의 권세를 누리면서 나이는 40도 채 되지 않았으니 부귀와 이록이 꿈꾸듯 취하기 쉬운데도 그저 어진이와 지혜로운 이가 즐긴 바를 바라되 백성을 놀라게 하지 않고, 자, 아까 백성을 놀라게 한 옛날 중국 사람 누구였습니까? 강락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시골 마을에 뭡니까? 시골에 큰 길을 닦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 선비들의 꺼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아까 전에 선비들의 꺼림을 받았던 중국 사람 누구였습니까? 허사였죠? 허사 역시 시골 찾아가지고 집값을 물었더니 선비들 꺼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앞부분하고 다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저자와 조정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윽하고 넓은 경내를 차지하여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손님에까지 미치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까지 미친 이야말로 가상하다 하면서 예찬적인 태도로 일단 끝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앞서서 또 이제 이 이재현이 작가라고 나오니까, 역시 이재현 하면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또 고려에 많이 소개한 그런 성리학자인데, 특히 한능검 보시는 분들은 또 이재현이 자주 나오는 또 테마가 뭐냐면, 충선왕이 고려왕을 그만두고 원나라 가서 원나라 수도에 만곤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만곤당에서 이재현이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또 성리학을 공부했다, 그런 내용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 만곤당, 이재현, 그렇게 또 같이 연결되는 키워드가 마침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곤렴의 딸이 지금 비가 되었다고 한 충수광은 바로 충선왕의 아들입니다. 네. 자, 그럼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8번에 3번 선지입니다. 지금 적절한 거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번 선지, 다에서는 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재현 작가가 운금루라고 하는, 즉 권렴이 만든 누각을 자기가 찾아가서 봤지, 이걸 뭐 권렴이든 누군지 간에 타인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걸 계기로 뭐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된다. 물론 뭐 이렇게 여기서 그 아까 주제에 나왔었던 자기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경치가 좋고 명승지가 있다, 그런 주제를 뭐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이 부분이 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아까 간은 맞다고 했고요. 다 보겠습니다. 모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겠네요. 아까 다해서 명예를 노리는 이, 뭐 이익 노리는 이들, 뭐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뭐 바로 가까운데 경치가 좋은 데도 있는데 굳이 시골까지 가서 뭐 그렇게 길 닦고 집 사고 그런 거,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지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아까 가도 맞았고 다도 맞았습니다. 그럼 답은 가장 적절한 거 4번이 답이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18번 클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 19번 문제도 ABC 해가지고 다 답을 찾았죠. 아까 5번 답을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아까 나에 해당되는 보기 문제였고요. 네, 21번을 보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느다란 짐승의 털을 살필 줄 아는 자가 가느다란 짐승의 털을 살필 줄 아는 자가 사슴을 쫓아가느라 산을 보지 못하는 자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여긴다. 자, 아까 제가 다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느다란 짐승의 털 살필 줄 아는 자, 사슴 쫓아가느라 뭐 산을 보지 못하는 자, 다 이런 사람들 다 비판적인 대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피장파장이죠. 뭐 누가 누구보다 더 폭넓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땡이고요. 2번 선지, 먼 곳의 시골 마을에 털을 잡은 권세 있는 자들을 고상하게 여겨 그들의 행적을 따르려 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한다. 아니, 아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 곳의 시골 마을까지 굳이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매하다. 전부 다 비판적으로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했고요. 자기가 그 사람들 행적 따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따르려 했던 반성 다 틀렸고요. 땡. 3번, 못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은 여염집 사이에 한가로 오면 넓은 지경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게 아니죠. 못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한가로 오면 넓은 지경이 있는 줄을 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널리 알려진 게 아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오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은 다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일
찾아서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뭐 못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결코 아니죠. 4번 저쪽에서 누각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형여 호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 것 같다. 그렇죠. 바로 이거네요. 네, 바로 가까운데 이렇게 명성지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살 길 바쁘고 이게 쫓기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누각, 운금루를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근처에 아까 형여 호상, 중국의 대표적인 명성지로 상징되는 근처에 형여 호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과 같다. 바로 그것이 맞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 적절하고요. 그래도 한번 5번을 보겠습니다. 권렴이죠. 높은 벼슬에 있고 힘이 있어 부귀와 이록에 빠지기 쉬운 입장임에도 강락과 허사의 행동을 본받은 것에 대한 논란. 아까도 봤지만요. 강락, 허사, 요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오히려 더 고매하다 그러면서 분명히 작가가 비판적인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념이 강락과 허사 행동을 본받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은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5번도 땡이고요. 답을 확실히 4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아까 보기 남은 거 22번을 보겠습니다. 네, 22번 강호와 속세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이냐 공존할 수 있느냐 그 보기였습니다. 4번 선지부터 보면 되죠. 가에 글 쓰니까 명승지가 위주고 먼 지방에만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서 대중의 생활터전과 멀지 않은 곳에서도 강호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던 바로 이거였네요. 네, 아까 보기 후반부에 나왔던 속세에서도 강호의 즐거움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작품은 바로 이 다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한 것이 돼요. 4번도 적절. 그럼 답은 5번이겠습니다. 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5번. 다의 글쓴이가 남들이 미처 모르는 곳에 경례를 차지한 행위. 바로 이 권념이 서울에 남들 많이 다니는 곳에 모주에다가 지금 운금루라고 하는 누각을 지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맨 끝에 지금 가상하다고 끝맺었습니다. 가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강호와 속세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분명히 이 다는요. 강호와 속세가 양립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또 속세 속에서도 강호의 즐거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강호와 속세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요거부터가 틀렸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만한 거 볼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습니다. 네, 일단 반어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딱 크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달 더 프리미엄 국어 고전시와 고전수필이 같이 나와 있는 복합 세트 같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